그 다음에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그냥 요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법정 복리후생, 임의 복리후생 요런 것들이 있다. 그냥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복리후생제도. 요것도 시험 문제 단골 출제됩니다. 자, 복리후생 카페테리아식. 카페테리아식이 그냥 간단하게 뷔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복리후생이라는 게 이제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는 건데 뭐 쓰잘데기 없는 복지를 해줄 필요 없잖아요. 여자들만 있는 회사인데 장기를 둔다거나 뭐 헬스클럽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솔직히 원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근로자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홀리스틱 복리후생은요,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일만 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을 균형적이게 이제 맞출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복리후생이 다를 거예요. 20대 때 원하는 복리후생, 30세 때, 40세 때, 50세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20세 때 뭐 자녀에 대한 대학금 지원을 해준다.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맞는 복리후생을 차이를 주는 제도. 요거를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 보상제도. 요건 뭐냐면요. 기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뭐 퇴직금 같은 거를 이제 지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기업도 안타깝긴 하지만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퇴직금 같은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근로자 대신해서 일단 금액을 주고요. 근로자한테 그 채권을 국가가 직접 기업한테 청구하는 그러한 제도. 요런 거를 이제 임금 채권 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이런 게 있다. 그냥 뭐 요런 게 있다. 한번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냥 한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기 그냥 두꺼운 글씨로 글씨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금액. 요런 거 그냥 요 정도가 있구나라는 거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우리 이제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뭐 연령은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돼가지고 집안 살림을 맡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연령 조건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얘가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직계 존속.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부모님들 요즘 만 60세까지 일 대부분 다 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60세가 되실 때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시니까 그때는 부양가족으로 늘 수가 없지만 60세가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시고 사는 걸로 치겠다. 너의 밑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단, 그래도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겠다. 라는 거죠.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예요. 20세 이하예요. 근데 요즘 20세 이하인데 취직한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스스로 나가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도 만약에 20세 이하일지라도 돈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기준을 놓은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요게 부양가족의 기준이다. 뭐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많이 나올 만한 거는 기본 공제가 얼마인지 요거 하고요. 요건 기본 공제고 이제 특별 공제라고 따로 있어요. 추가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요건 다 외워야 됩니다. 경로우대가 얼마인지, 장애인 공제가 얼마인지, 부녀자 공제가 얼마인지, 한부모 공제가 얼마인지까지 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1일 8시간에 일주일 40시간이며 뭐 22시간 한도다. 뭐 연장 근로는 얼마까지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야간 근로, 휴일 근로도. 법정 휴일, 약정 휴일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떤 게 법정이고 어떤 게 약정인지 요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탄력 근무제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죠. 여기 중에서 이제 요거 두 개, 탄력적이랑 선택적. 요거는 조금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탄력적, 선택적, 그냥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노사관리,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노사관리에서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노사, 노동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근로자가 이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해가지고 도모하는 단체다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 노동 3권이 뭐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요거. 중요한 건 요거 노동조합 2급에서는 요게 많이 나오죠. 2급에서는 자 이제 클로즈드 숍 클로즈드 닫혀 있다라는 의미죠. 폐쇄적인 방법입니다. 조합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채용된 근로자라도 만약에 그 노동조합원을 상실하면은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제도. 굉장히 꽉 막혀 있죠.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뽑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유니언숍은 뭐냐면요. 조합이 아닌 사람도 일단 뽑기는 해요. 하지만 채용된 이후에 어느 기간 이내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유니언숍입니다. 클로즈드 숍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제도죠. 그 다음 오픈숍은 이제 조합원 신분과 관련 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 요거를 오픈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변형된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에이전시 숍이라고 해가지고요. 노동조합을 딱히 강요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입된 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비가입한 사람도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조합비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제도. 노동조합의 납입비를 납입하는 제도. 요거를 에이전시 숍이라고 합니다. 메인터넌스 숍. 요거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메인터넌스는 그냥 잘 안 나오고요. 잘 나오는 건 이제 프리퍼렌셜이랑 에이전시가 좀 많이 나오죠. 프리퍼렌셜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뭐 아닌 사람도 채용은 해요. 하지만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을 조금 더 가점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프리퍼렌셜 숍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잘 나오고 있는 체크오프 제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급여 지급할 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전달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급여 자체가 차감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일괄 공제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교섭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공통 이제 집단 교섭 요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요거 말로만 하면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림을 하나 따왔어요. 요거를 보고 요게 요런 교섭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선 맞춰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 이 절차는 알아주시고요. 저 위 말고 요 쟁의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쟁의. 이 쟁의란 게 뭐냐면은 이 경영자랑 노동자랑 항상 의견이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섭 시에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 하는 행위를 이제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파업. 그 일 안 한다고 이제 파업하는 거 있잖아요. 뭐 택시 파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업했죠. 그냥 일 안 한다고.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이거를 파업이라고 합니다. 파업이랑 약간 다른 거 이제 태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서 그냥 품질을 낮추는, 능률이랑 품질 같은 거를 낮추는, 요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보이콧 알죠? 그냥 나 저거 안 사요. 뭐 이러는 거. 그쵸? 그런 거 보이콧이라 그러고요. 피켓팅은 말 그대로 그거 피켓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피켓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쟁의 행위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행위예요. 보조적으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켓팅 하는 거죠. 그래서 피켓팅의 부수적 행위다라는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 행위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직장 자체를 폐쇄시켜버리는 직장 폐쇄가 있고요. 너 일하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니들 일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다른 애들을 대체해가지고 대체 고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음.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만 하면은 자기 의견이 옳다, 자기 의견이 옳다 그러면은 쟁의가 끝나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의 조정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를 초대를 해가지고 어떻다 의견을 조정하는 제도, 이걸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재라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이나 고용주 측 둘 중에 한 명이 잠깐만요 중지해주세요 라고 둘 중에 일방이 중지 신청을 할 때 이루어지고요. 얘는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다. 확정하면은 중재위원회가 확정되면은 얘를 무조건 따라줘야 한다. 요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긴급조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요. 이때는 무조건 중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 제도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부당행위가 있어요. 너 노동조합 가입할 거야? 너 그러면은 너 해고, 너 안 돼. 아니면은 야, 너 일처리 절로 옮겨. 너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대우라고 하고요. 황견 계약, 이제 황견이 이제 개처럼 부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야지 뽑아줄 거야. 또는 내가 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요렇게 하는 거. 아니면 탈퇴할 거를 이제 고용 조건으로 하는 거. 요런 거 이제 환경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교섭에 거부.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교섭하자 그랬는데 거부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혜태는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밑에다 써놨습니다. 경영참가 제도는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뭐 스톡 옵션, 뭐 스켈론 플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도 잘 나온다. 이거는 여기 밑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에서 무조건 세 문제가 나온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파트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받아 먹어야 된다는 소리죠. 인사이론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인사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책을 사보면은 되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지금 탁탁탁탁 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여기 이외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하죠. 그 예외적인 거를 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만 전부 다 외워도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